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 지금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왜 남은 사회에서 추진하지 않고 미국인이 저렇게 추진위원장을 한다? 자, 하나만 마지막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미술사 최고의 아이디어가 무엇일까요?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나리자의 눈썹 없는 미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잭슨 폴록의 캔버스에 물감 뿌리기 저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저게 아니고 짜자잔 이게 정답입니다. 원근법이 지난 역사에서 최고로 뛰어난 미술사적인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원근법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분들 봤습니까? 브렐레스키 이분 옛날에 알뜰 신작에 나와가지고 그 유시민 씨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이태리 가서 피렌체에서 이야기했어요. 원근법 이야기를.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분입니다. 이거 그죠? 피렌체 두오모 성당 보험승리하시고 이분이 원근법의 창시자라고 해서 지금 세계 미술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인재 개발원에 강의를 했었어요. 강원도 인재 개발원. 강원도 공무원들이 다 왔을 때 왜 세계문화유산에 강원도가 한 점도 없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 뭐 아시냐고. 세계문화유산에 왜 강원도가 한 점도 없냐. 어디 제한테 그래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주. 왜 있는 것도 그죠? 찾아먹지 못하는 게 있죠. 불암도 보시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불암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가 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내가 이 사진 찍고도 너무나 화원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아시겠어요? 불암 가보십시오. 잠시만. 요물 청평사입니다. 그죠? 이런 배 타고 춘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시면 청평사입니다. 청평사. 이게 고려시대 최초의 정원하고 끝나버립니다. 고려시대 최초의 정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보신 분 있죠? 여기가 영지입니다. 조그마한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지 설명해놨죠? 여기 보시면 영지에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정원의 일부처럼 만든 연못을 연지라고 하는데 사찰이나 궁궐에 이런 연못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영혼이 없죠. 현판, 여기 안내판에 영혼 자체가 없어요. 이걸 써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한 5분 동안 있어 봤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지. 아무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원이 어떤 정원인지 아십니까? 이 정원이 여기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죠. 요 보시면 여기가 16m, 여기가 11.7m, 여기가 19.5m. 요 돌에서 보면 요 정원 자체가 정방형으로 보이는 원근법을 만들죠. 이용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하는 유럽보다 200년 앞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안내판에다가 원근법의 세계 최고는 이걸 갖고 만약에 써가지고 홍보를 해보세요. 그럼 세계인들 이거 보러 춘천오지. 모든 것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건 사실도 이렇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30분을 복사해왔거든요. 지금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돌이 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돌을 넣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공무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여기다가 안내판을 새로 쓰시라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원근법을 이용한 연못, 고려시대 연못.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이게 바로 관광 자원이 된다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왔는데 왜 활용을 못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거 하나 보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17만점이 해외에 있는데, 보시면 17만점인데, 일본, 미국에 보시면 그냥 70%가 있고요. 자, 그 중에 제가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작품 하나 보십시오.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작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작품이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작품. 고려시대 불화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나리자고, 여기는 고려 불화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비교해야죠. 실제 크기가 53cm, 77cm. 여기가 4m, 2.5m.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입니다.
여기는 고려시대 8명의 화원이 만드는 거고요. 연도도 200년 차이 납니다. 재료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가 지금 재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40억이 아니고 40조죠. 이거는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랑스의 국력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추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모나리자 10점을 줘도 안 바꿀 겁니다. 이 작품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실제로 보시면 이 작품 감탄을 할 수 없습니다. 저걸 제가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작품 고려시대 작품이 한 점만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사면 되죠.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근데 고려시대 작품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저거. 대부분 거의 다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석가탑 보이죠? 석가탑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리장치가 있죠. 사리장치가. 왜 탑들이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그게 부처님이 다비하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있는데 그 사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 이것들이 돈이 되죠. 사실은. 도굴꾼들에게는 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리를 보관하는 이것들이 돈이 됩니다. 이것들을 훔치게 되는데 이 사리 장치가 여기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폭발시키게 되는 거죠. 한 점만 끄집어내면 평생 먹고 사니까. 그런데 석가탑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1966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사책에서 배웠죠? 무구정광 대다라리경 세계 최초의 그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탑이 2개가 있습니다. 석가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보탑에도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추론 가능하죠. 추론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다보탑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죠. 기껏 해봤자 여기에 사자가 4마리 있었는데 왜 사자가 1마리밖에 없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슈를 삼고 있거든요. 원래 사자가 4마리 있었는데 보십시오. 여기 1902년도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어디 갔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사자 3마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징의시도 나오잖아요. 2마리는 동경보 요리점에 1마리를 런던에 있는 데서 사자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KBS도 몇십억을 주고 이 사자 찾는 데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전문가가 볼 때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사람 보입니까? 1925년도에 여기다가 흰 천으로 딱 막아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더랍니다. 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석가탑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나왔으면 다본탑에도 그만한 중요한 게 있을 건데 기록상에도 없고 여기 됐으면 이런 방법이 없죠. 자, 만약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만약에 했을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 말하면 그 사람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요. 왜?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간도가 어느 땅이냐면 우리가 좀 망설여져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면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문화부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그 밑바탕에 우리가 지금 나무 수화목을 놓죠. 지금 여러분 제한테 처음 들어볼 건데요. 이렇게 있다는 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일본 애들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우리도 언급도 안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5년도에 한일협정 서명하는 게 40년 뒤에 공개됐잖아요. 자, 40년 뒤에 공개됐을 때 문화재를 1432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 일본에 지금 문화재가 수십만 점 있는데 그 중에 1400점을 환수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그렇게 귀중한 문화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문화재가 들어와 있냐? 1400점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얘는 2점이죠.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해서 14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이 당시 협상한 사람이 누구냐? 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하는 그 당시에 그분들을 타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이런 문화재 협상을 했는데 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일본한테 받았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전부 다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지.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보방만 있을 뿐 그분들에게 험담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협상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활목자세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덜 미안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숨어있다는 거죠. 그 여기까지만 그냥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아까 좀 빼려고 하다가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다. 오늘 너무 장기 시간에 쉬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연설해 주셨는데 혹시 저기 바쁘시고 그러니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게 석굴암 속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예.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다 빼버렸는데 사실은 보시면 석굴암을 바라보는 시선 이를 경주에 가시거든. 경주는 제가 경주시장에밖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의 모든 문화재가 바라보는 시선은 동지일출입니다. 동지일출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해가 있으면 해가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질 때가 혹시 아십니까? 언제인지. 정동쪽으로 떠서 정서쪽으로 질 때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춘분 죽은 때죠. 춘분 죽은 때에 정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럼 춘분부터 동지까지는 정동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춘분에서 하지까지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남쪽 30도가 그게 동진날입니다. 동남쪽 30도, 동북쪽 30도가 하진날이고 이런 내일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동진날 해 뜨는 방향을 알아보십시오. 그게 동진날 해 뜨는 방향이 동남쪽 30도고 하진날 해 뜨는 방향이 동북쪽 30도고 춘분 죽은 때가 경동에서 정서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이 첨성대도 마찬가지, 석굴암도 마찬가지, 경주 남산에도 마찬가지 동남쪽 30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문화재들이 전부 다 열려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신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 언제냐? 동지로 가는 거죠. 동지로.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동해에 일출을 보러 가지 말고 경주 사람들은 12월 22일 날 동짓날 관광버스를 한 두세 대 대절해가지고 동짓날 경주로 오신 분들에게 지금 청성남이 뭐라는 거죠. 그럼 청승대 앞에서 동지 반죽도 먹으면서 청승대 일출이 오늘 맞춰서 청승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어를 세워준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동지날 동남쪽 30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석굴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가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대파, 동국대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이슈 중에서 가장 심한 데가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어디 강의를 하시는데 석굴암을 자신있게 말하는 분은 저 사람은 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석굴암 같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다 살아계시고 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가장 처음하게 지금 대립되는 게 지금은 감정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심한 게 석굴암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 제자리 나타나서 다 나가줍니다. 석굴암이.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난처합니다. 일반적인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저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굴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예, 또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꼭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뭐 조상님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수. 네. 마이크 좀 네, 조 교수님 아주 강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고려문화 지금 경신사 일본에 있는 수월건도가 세계 최고의 그 문화재급인데 지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우리가 하나 그걸 우리 것으로 소위 그 일본에서 경매했다가 한국에 산다니까 그걸 애들이 팔지 않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남한산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문화유산 중에 가장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아까 뭐 직지심체로도 그렇지만 고려 청자에 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학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그 문화 비하 의식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고려 청자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가치성 세계적이거든요. 중국의 남송의 여여자기보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기가 우리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청자인데 지금 고려 청자 박물관인 강진 유적이 국립박물관입니다. 그것도 국가박물관도 안 되고 저희들이 강진을 갈 때마다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문화 비하, 스스로가 비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앞으로 남사모 우리 회원들도 분명히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개선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세계적인 그 문화 그 유산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빛을 받지 못하는 우리 문화의 비하의식, 문화의 어떤 천대성 이런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식 발전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사모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지도자에서 이야기되는데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청자도 지금 이게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만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가시면 전부 다가 인재들이죠. 서울대 법대에 가면 전부 다 인재들이죠.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 학교에서 최고 1등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법대에 모여 있으니까 좀 어리부리한 거죠. 우리 문화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애들인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서울대 법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거 보시면 하나가 M&A 정도, 봉도사 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애들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소홀히 취급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특집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데 삼국시대 제일 뛰어난 것은 석굴암, 고려시대 제일 뛰어난 것은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제일 뛰어난 것은 뭐겠습니까? 세종대왕의 한글이잖아요. 훈민정음. 그러면 이 세 개가 세계에서 정말 만약에 문화재 올림픽이 있다면 이 세 개 중에 아무나 갖다 내더라도 올림픽에서 검은 동메달 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개가 제대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밝혀진 게.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왜 수능 시험에서 1등 해낸 애들이 왜 서울대 법대를 왜 갑니까? 가지 말고 차라리 내가 너에게 하는 거지. 이 평생 살 돈을 받냐? 내가 20억 줄 테니까 그지? 그럼 10명씩 내가 200억을 줄 테니까 10명 뽑아가지고 너는 평생을 석굴암만 해라. 너는 평생을 팔만장에 해라. 너는 평생을 뭡니까?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해라. 내가 얼마 줄게? 100억을 줄게. 그지? 그럼 세계 유학 가려면 보내주고 그걸 해라. 내가 볼 때는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지?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의대를 가지고 의사하지 말고 판사하지 말고 이제 너희같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보내줄 테니까 팔만대장경 석굴암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서랍 연구해라.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청자 이야기 하셨는데 청자도 워낙 뛰어나지만 아까 했잖아요. 워낙 뛰어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청자가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분리밖에 안 되는 거죠. 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사고 같은 밑바탕에서 쳐올라오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라도 쳐올라오는 게 저는 여간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존경스럽고 이게 계수 모임인가 이게 활성화돼서 이것이 어려운가 불씨가 돼가지고 위에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하나의 조금만의 시발집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사고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모임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내일모레 이제 3.1절인데요. 태극기에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우리 음악 오행이 사실 많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뜻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대단하게 생각하면 걔들은 천손 사상이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천손 사상이 가장 강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개천절 하늘의 그죠 제사 지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태극기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이 우주를 통틀어 봤을 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의 모든 기운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땅의 기운이 올라왔을 때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생명체가 뭐냐? 그걸 인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하늘의 기운도 받고 땅의 기운도 받고 그 두 기운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땅의 원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천문을 공부했고 그래서 천문이 갈릴레오 시대 16세기 이전에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 천문학 세계 최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고궁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여러 가지 흔적이 나와 있는데 고구려 고궁벽화부터 시작해서 천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거의. 여러분 세종대왕 때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그러면 지금 나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할 때 그걸 이순지가 세종대왕한테 바쳤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러면 나사에서 나온 거하고 이순지가 제출한 거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놈은 뭐 일주일, 뭐 2시간, 뭐 10분 이렇게 이야기 중합니다. 이순지가 제출한 거하고 지금 나사에서 나온 거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1년 길이를 정답은 1초 차이, 1초. 500년 전에 마음이 없는 시절에. 그래서 1초 차이 나니까 이순지가 1초가 틀렸구나 했는데 오히려 서양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순지가 맞을 수 있고 우리가 나사에서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천문을 했죠. 그럼 하늘을 봤으니까 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신경전의 강비죠. 뭡니까? 상경표, 대동연시도 같은 그걸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아시는데 그걸 장난이 아닙니다. 하늘을 연구하고 땅을 연구한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 하늘을 연구하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태극기 속에 있는 음양의 원리고 그죠? 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만 가지고도 50분짜리 강의를 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늘을 대표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만들었다. 개천절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천성사상, 이 천성사상을 우리가 다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잘 잡으면 한국의 정체성이 잡히는 거죠. 이 한국의 정체성이 잡히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경제도 나아지고 드디어 뭡니까? 유랑민족이 안 돼서 이렇게 남한테 천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교육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하는 일을 가보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가을에 사과 같은 걸 따라갈 때 사과의 색깔이 이상하면 상부화하게서 착색제를 붙이죠. 착색제.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다가 착색제를 바르는 게 아닌가. 단장 순간적으로 임시연면으로 문화에 대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나같이 이렇게 밭을 만들어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뿌리는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착색제를 지금 발라주는 것이 아닐까. 금방 드러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남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매달 23년째 하는 것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체인 거죠. 그래서 회장님도 앞으로 더 이제 좀 하실 일도 많고 그리고 이것들이 깡가리면 여러분들 우연히 아까 오셨다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고 뭔가 필연적으로 뭔가 이게 돌아가는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연으로서 가져가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기거든요. 의식주가 다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옷도 서양 옷이고, 먹는 것도 피자 햄버거고, 잠도 아파트에서 자고, 수업도 영어로 하고, 그지? 그러니까 의식주 빼앗겨버리고, 문화 빼앗겨버리고, 다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오직 하나. 이 대한민국 한반도로 흐르나는 기죠, 기. 이 기의 흐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인 거죠. 이 기의 흐름.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는 분은 딴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신라시대부터 인조대항 때까지 의명들과 같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숨쉬던 그 기의 흐름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말입니다. 그 기의 흐름. 그 기의 흐름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한 거죠. 딴 게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시면 그 기의 흐름, 그 기가 여러분하고 그 조상들의 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박 나는 거죠. 그 기의 흐름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 미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학교 갔을 때 수능 시험 치러갈 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엄마들. 자식 시험 끝날 때까지. 애가 아플 때 밤새도록 오니까 애 옆에서 배 만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분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북극성 밑에 정화수도 놓고 기도할 때 그걸 과연 미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그 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닭백수도 좋지만 그 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는 순간 한국인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이렇게 학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남사부가 20년 동안, 23년 동안 해왔다. 이게 보통 기가 아닌 거죠. 이 기의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신라시대 그분들 김유신 장군의 기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인조대왕의 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623년도 11월 14일 날 여기 인조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똑같이 11월 14일 날 들어보고 아까 지금 미끄러운 발길을 걸어가면서 여기를 그 당시에 병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서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섬세히 깨달아가는 거죠. 그 위에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집에 쌀이 없는데 걱정하시는 거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은 정신이 빈곤하지 육체가 그죠? 먹는 게 빈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은 전부 다 정신이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처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그죠? 젊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이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이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전손 사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오늘 집에 와서 유튜브에 태극기 치시면 너무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17분짜리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달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학자로서 안경전 씨가 강의하시는 판단고기 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5시간 걸릴 일인데 아니,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에 긍정적인 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답을 하실까요? 학계에서 인정하는 게 있고 제야 사학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제야를 되게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보는 사학이 있고 현장 사학이 있을 때 현장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현장은 일단은 논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었습니까? 종갓집 앞에는 문필봉했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현장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근데 그게 논문은 안 돼요. 왜? 과학적인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현장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학기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남게 싶어가지고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뭔가 지금 학교에서 인정과 안 받는 것은 대부분 무시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더 알맹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학계하고 비학계가 있을 때 학계의 이 권력 자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게 무시당한 거지. 책 자체가 무시된 거고 근데 그걸 만약에 정통 사학계에서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사장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걸 인정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특히 문화재 같은 거 제가 현장 가서 봤는 거 이 정도 되면은 논문가면 안 됩니다. 왜? 과학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니 특히 우리 군대는 잘 인정을 안 우리 해요. 문제 넘어가시죠. 예. 저기 강단 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 보기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무시됐지만은 새롭게 보고 있는 면도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지 몰랐습니다. 예, 오늘 더 얘기가 사실 더 길어질 수 있고 2시간 넘게 열강하셨는데 한 며칠 동안 얘기하셔도 그렇을 텐데 다른 또 일정이 있고 오늘 아마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그 문화재를 보는 시각 그 굉장히 많이 좀 새롭게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 조상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 선조의 시각에서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또 주인의 관점에서 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그게 노예의 사상이라고 우리 단재 신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다음 달 3월 달에는 3.1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사성에서도요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여기 남한산에서 그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남사모에서라도 주체적으로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남사모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까 정보상 교수님이 차 한 잔 같이 드실 분들 지금 먼저 가서 기다려 계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차 한 잔 하시고 또 2월 말까지 그 만해기념관에서 만해 한용호 선생님에 대한 옥중시를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귀한 문화재급의 그런 시나 옥중시 사진들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신 거 아실 줄 압니다. 꼭 한 번씩 보시고 한번 문화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 광고상 회장님 가고요. 일단 끝내죠. 오늘 그 문화재를 보는 조상의 시각과 길을 같이 해주신 우리 조은철 박사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것으로 우리 남사로 19년 2월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